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뀌었네. 재미있는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실행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잡 접수 원어의 서플스의 지금 바로 탐사하시죠. 아, 이거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방송이네. 원래 맨날 제가 MZ세대 취준생들 이거 했는데 작가님이 제가 너무 요즘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갑자기 바꾸셨네요. 덥습니다. 너무 화를 많이 모니터링 해야죠. 냈더니.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에 힘들어요. 세상 일이 쉽지가 요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그럼요. 그래도 내일 그 더글로리 저거 파트 2 나오고. 저 너무 기대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시나요? 안 아, 저 보셨죠? 보죠. 멋지다, 박연진. 다 챙겨봅니다. 멋지다 이거. 오늘 이 두 번 출연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오전 오후. 너무 좋습니다. 내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싫으세요? 멋있다, 이거. 그녀한테 새벽 6시부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녀가 누구예요? 우리 쌤? SOS를 SOS. 치신 분이 있어요. 은희 아니 쌤이요? 제가 SOS를 쳤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진짜 진심으로 쳤어요. 진짜 급하다 SOS. 근데 답이 없어요. 언제 거?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거를 맡기신 거예요? 내일 오전 거. 내일 오전 거를. 저 정말 급한 SOS였어요. 그래서 SOS 이랬는데 답이 계속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SOS를 쳤죠. 쳤더니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약간 이건 쓰면 집착을 하면 답이 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늦게 일부러 늦게 답장하신 거 아니에요? 밀당하시려고? 바빴대요. 근데 진짜 약간 쌤 한 번 보내면 답이 안 와요. 그럼요. 쌤 왜 안 와요? 왜 안 봐요? 너무하네? 정말 너무하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와요. 즐기시나 보다. 아니, 그 위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보고 있다. 우리 갑자기 화내졌다, 그죠? 왜 화내는 거 그랬어요? 같잖아요. 몰라. 기분 풀라고. 그러니까. 뭔가 화사해졌어요. 그렇죠, 뭔가 화사해졌죠. 뭔가 MC 달라진 쌤이 것 같아. 예쁘다. 뭐야, 머리 되게 밝아 보이네. 감사합니다. 자, 자파 의사가 늦었네. 자파. 근처 주민이 또 저예요? 또 제가 근처 주민으로 나갔나요? 자막을 못 보니까 알 수가 없네. 자, 건쌤 얼굴에서 광이 난다고요. 저 물광 같은 남자예요. 물건. 이런 물건 같은. 이런 물건 같은 이건에서 물건으로 네. 할게요. 네. 자, 오늘 잡수 101 목요일은요. MZ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고 또 이직하고 싶어하는 취업의 왕자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공기업 관리호 시간인데요. 이 공기업 관리호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두 분을 모셔봤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관리호에 항상 갈리고 있는 남자 이건입니다. 그럼 항상 갈아주는 여자로 해주세요. 항상 갈아주는 여자 조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조합이 탄생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윤쌤이 바쁘다고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그럼 윤쌤이 오실 거였는데. 그쵸. 뭐가? 왜냐면은 제가 갈아버릴 것 같아서 안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은이랑 붙었으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네, 만약에 소빈쌤이랑 오셨으면 오케이인데 저랑 오면 이제 또 갈리겠다. 근데 또 이제 맞긴 이빨 얘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팔만 되잖아.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또 무구정광대 다란이 틀리 이런 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상이신 거죠? 그쵸. 근데 되게 은근 즐겨요. 그래도 그러니까 관심 제가 받는 봤을 거. 때 약간 소심한 관종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소심한 얘기하는 건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내가 드러내서 하고 싶진 않고 남들이 좀 약간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 그런 관심 받고 싶어하는. 네, 관심을 좋아하시는 맞아요. 관심을 정말 좋아하세요. 네, 소심한 그래서. 관종 스타일로. 애정이 필요한 남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원하지 않는 말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곤하시니까. 그쵸. 네, 그쵸. 건쌤도 그래서 좀 오늘 출연을 망설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애정이 필요하진 않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윤종혁 쌤이 애정 결핍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이제 치아 결손자. 혹시 종혁쌤이 방송을 보시나요? 이거는 제가 쉴드를 못 쳐줄 것 같아요. 종혁 쌤이 다시 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저는 너무 지금 완벽하게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너무 꽂혀가지고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종혁 쌤 가끔 공부하다가 진짜로 저는 신기하긴 해요.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영양 섭취가 안 되고 잠도 안 자니까 이빨이 다 빠져버렸다는 그러니까. 게 여러분 밥 잘 드셔야 돼요. 진짜 잠도 자야 돼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맞아요. 잘 먹는 거 전문가는 또 은희쌤이니까. 그럼요. 네,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요. 종혁쌤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종혁 쌤은 안 좋아하는 음식이 별로 없을걸. 진짜로? 윤종혁 쌤이 돼지 출신이세요. 네? 돼지 출신이세요. 어떤 돼지 출신? 돼지였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족발이 그건 족발이라는 건가요? 자파 최재영 자파. 반갑습니다. 저 항상- 재영님이랑 저랑 항상 듀오로 윤쌤 놀리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윤쌤이 되게 많이 뚱뚱하셨었대요. 음식을 참 좋아하셔서. 그런데 독하게 또 빼셨대요.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음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오, 제가 봤을 때는 최재영님 지금 공격하러 들어오셨다가 안 계셔가지고 놀라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종혁쌤 공격하러 맨날 오시는데. 아 그래요? 비만 혐오바로 아니에요. 저는 애칭. 맞아. 그런가요? 통통하고 귀엽다라는 그런 애칭이랄까요? 네, 저희의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라 조은희 쌤의 의견이에요. 맞아요. 네, 저는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선을 긋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좋아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존경하시는 이가 빠지셨나 극심한 그거는 다이어트. 수능 공부할 때로 알고 있어요. 네. 강제 다이어트잖아요. 그거는 또. 급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쌤이 그거는 다이어트?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겠네요. 네. 오시면은 저희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하세계 타코짱님 다 기억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 종혁 쌤의 그 일대기에 있어서. 타코짱님 다 알죠. 시골의자 보종님의 타코짱님은 고인물이라 모르시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구 전광대 다란이 의치였나? 그때 재영님이 뭐 얘기해 주셨는데 그 재영님이 만드셨나요? 재영님이 만드셨어요. 아. 동의치감 이런 걸로 막 얘기했었는데 어, 이제 재영님이 좀 더 타코치님 오늘 나오셨네요. 화면 오른쪽 분만 CG인가요? 테이블에서 멀어 보이네요 하시는데요. 오른쪽 분이면은 전가요? 은희 쌤? 저 그러면 좀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네네 그러네요. 저희와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데요? 왜 안 가지? 왔어요. 다가와지지 않네요. 마음이. 왔어요.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재현 코치님 관심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니터링 송도에 감사합니다. 계시다고. 아, 진짜요? 네, 오늘. 아세요? 오늘 또 SOC 또 했었었죠. 이쪽에도 거절당했습니다. 네, 거절당했습니다.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송도에 네. 일하러 1차 거절자. 가셔가지고. 네, 1차. 일단은 먼저 보냈어요. 또 오늘 저는 제 생각할 때는 오늘 방송에 오시니까 네네네. 오늘 방송에 올 거면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얼굴을. 그런데 쉽지 않겠지. 생각하고 이제 보냈죠. 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막 다음 주에 보고 이러면 씹을 수 있죠. 그쵸. 바빴다 하고. 그쵸, 근데 그쵸. 오늘 볼 건데 씹으면은 사람이라면? 저한테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혹시나 답이 오지 않아서 첫쌤은 항상 되게 소통을 잘해주시니까요. 카톡을 굉장히 안 보시는 스타일이라. 그럼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집착 한번 해봤어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힘들어하시더라. 그 카톡에서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가 편하세요? 카톡이 편하세요? 둘 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재현 코치님 지금 서울시청에 계시다고. 와. 내일 가서 못 오시는구나. 죄송해요. 전국구시구나. 그러면은 이따 회식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청이시면? 아니 우리 회식 모르시던데요? 온다고 하셨던데? 뭐예요? 누구랑 대화하신 거예요, 두 분? 너구리랑 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요? 못 간다. 라고 지금 발표가 됐나요? 공식적으로? 발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식 왜요? 발표. 왜 여기 그런 밑에 거죠? 네? 왜 그런 거죠? 사무실을 복귀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이죠, 네. 당연하죠. 저희는 그냥 맥주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저희도 다 바빠가지고 거짓말이신 것 그냥 같아요. 닭다리 하나만 드시고 가시죠. 딸리는 우리- 식소리 많은지라. 아니 무슨 식소리 많으세요? 아니 일단은 빨리 내일도 우리 가시잖아요. 봐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회식을 좋아합니다. 에? 아니 이분은 회식을 좋아하진 않으세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그냥 그냥 런 하시고. 런건이죠. 네, 런건이시니까. 근데 오늘 하는 거 봐서 내일의 강도를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회식에 참여를 하시면 잠깐이라도 30분이라도 있으시면 내일은 괴롭히지 않아요. 내일은 뭔데요? 우리 내일 이 남자 이 여자잖아요. 아니요, 우리 마라니 좋은이에요. 이 남자 이 여자래. 죄송합니다. 마라니 조은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극진이 모시겠습니다. 진짜로. 비겁건. 비건. 첫날도 못 오신다고. 첫쌤 못 오시면 그럼 어떡해요. 이거 너무한데? 주 69시간 벌써 일하고 계시구나. 그럼요. 자, 닭다리- 그러면 공기업에 가시면은 또 여러분 좀 더-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네, 편하게 일하실 수 역시 있을 거예요. 명예시네요. 네, 오늘 공기업 관리호는요 3월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 채용 정보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공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국공항공사인데요. 와우. 일단 인천공항공사, 국제공항공사 많이 들어봤는데 이 한국공항공사가 다른 거냐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럼요. 여긴 어떤 공기업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떠오르는 공항 하면 이제 가장 큰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인천국제공항이. 그렇죠. 그럼 그 옆에 바로 딸려 있는 김포공항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여기는 누가 관리하지? 라고 찾아본단 말이죠. 이거네 차차차. 네.
근데 그 인천국제공항은 인국공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관련된 공사가 있어요. 어. 그럼 이제 김포공항은 어디서 관리하냐? 어.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잖아요. 네. 근데 그쵸. 김포국제공항 공사 막 이런 데는 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포공항이라든지 양양공항이라든지 제주도까지. 제주공항이라든지.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천국제 여수공항도? 다 여수공항 다. 어.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 청주공항도? 청주공항도. 뭐 다 이게 한 13개 정도 될 거예요. 울릉도에 공항 생기면 거기도. 거기도 이제 관리를 하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 빼고는 다 관리를 하는 곳이다라고. 춘천공항은요? 근데 다 포함입니다. 이건 17개, 뭐지? 14개. 아, 17곳이나 돼요? 14개 공항을 어. 관리 운영을 하고 겁나 근데-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공항공사 들어가시면 순환 근무해야 돼요. 아, 7년에 한 번씩 돌아다녀요. 7년에 한 번씩? 그러면 양양 살다가 제주 살다가 그렇죠, 그럴 수 뭐 있죠. 청주 살다 이럴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항공사 가고 싶다면 막 공항공사 가고 싶어요 이러시면 순환근무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들 표정이 굳어요. 순환근무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막 만약에 좀 짧으면은 또 괜찮은 또 7년이니까 애매해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어.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면은 7년 정도 아이를 키우고 7년 정도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다음 7년 정도 중고등학교를 보내서 탈출을 시키면 되는 어디로 탈출을 시키나요? 대학으로. 아, 춘천에 공항 없는데 왜 춘천공항도 있다 하셨어요? 춘천에 공항 없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춘천이 대단한 곳이라서 어떤 곳이? 있을 닭갈비가 있잖아요. 있을 줄 알았죠. 아, 닭갈비. 닭갈비. 막국수. 진짜 닭갈비, 맛있겠다. 다 안면도. 배고파졌어요. 아, 침이 나오네요. 진짜요. 진짜 침이 나오네요. 침 흘릴 뻔했어요. 닭갈비 진짜 맛있는데. 맛있죠. 그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 가나요? 또 말고 지금 또 가나요? 우리 먹는 얘기로 가나요? 춘천 얘기 나와서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 갈비처럼 진짜 딱 해서 나오는 닭- 거 있잖아요. 닭갈비가 갈비처럼요? 응. 뼈가 그- 있고? 응. 이거 이렇게 잡아 뜯는 이거가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잘라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 자전거 타고 가면 약간 그 개마우크 나- 같은 뭐 건가요? 북한강- 토마호크. 아니에요. 그냥 돼지갈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지갈비 돼요. 느낌으로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북한강 그 근방에 있어요. 이렇게. 아, 맛있겠다. 근데 공기업을 다니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진짜 숨은 맛집들을 다 알 수 있어요. 어. 공기업 직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7년 시간이 있다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가니까 거기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전국을 여수 아주. 맛집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맛집 알고 이러는 거죠. 뭐. 양양 가고. 아유, 맛있겠네요. 그럼요. 팔당 오징어도 유명하잖아요. 어디요? 팔당 오징어. 팔당에 오징어가 살아요? 아니 나는 팔당 그 오징어. 장어는 들어봤는데. 팔당 오징어라 해서 그 오징어 볶음인데 매운 걸로 해가지고 어. 그런 느낌. 양평해장국 느낌으로 약간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 니미섬이 있다고요? 니미섬. 오. 남이섬. 아 남이섬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남이섬. 오타? 아 뭐예요? 깜짝 놀랐네. 오타인데. 깜짝 놀랐네. 못한데 좀 멋있었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천국제공항공사랑 이 한국공항공사는 다른 거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다 이제 관리를 그쵸, 하는 거죠. 그쵸.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채용 규모 자체는 일반직으로 치면은 약간 두 자릿수 이렇게 되는데, 자릿수. 예. 근데 이제 뭐 기술직, 뭐 이런 것들 관리직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24명 정도 된다라고 알고 124명 있습니다. 이제 정도. 아무래도 뭐 이 그런 다른 보훈 전형이라든지 장애인 전형까지 합치면은 규모가 꽤 있는 편인데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 전형 자체가 요소들 보면은 지역 전문 사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률 막 124명 좀 타이트하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좀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 잠시만요. 지금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WBC 대표팀이 호주 국대팀한테 오늘 졌다라는 말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팀인가요, 그럼? 오늘 브레인이신데요? 오늘 컨셉 뭐예요? 오늘 그래서 컨- 약간 와플 니트 입고 오신 건가요? 아, 더우시다면서 그렇게. 엄청 덥습니다. 안에 땀이 많이 나고 여기에 있는 것 딱 같아요. 안경만 딱 쓰면 되는 건데. 찜질방, 꿀티 안경. 찜질방. 공유 패션이네 완전 오늘. 공유 패션이 뭐예요? 노렸네. 아, 공유 씨요? 그거 못 보셨어요? 저희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했는데 또 건쌤이 등장하셨었거든요. 아, 진짜? 네, 언제요? 공유님과 또 붙으셨었어요. 둘 다 또 되게 공유 이건 이렇게. 그리고 소연 쌤이 한 번 올려드렸어요. 아, 진짜? 네, 사진을 봤는데 뭔가 뽑아야 될 것 같은 사진이다. 네, 무슨 사진이었길래? 흑백 사진인데 뭔가 영정 아. 사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뽑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좋은 의미로 뽑힌 게 아니네요. 아니요, 좋은 의미로 자꾸 자기를 뽑으라는 눈빛이 보여서 뽑아야 될 것 같다. 어필을 했네, 네네네네. 어필했네. 그 사진이 뽑혔습니다. 아시죠? 무슨 사진인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월드컵 한번 하셨을 때. 네. 아, 수원 삼성이 서울 이랜드에게 진 것 같은 거라고요? 헉,
그러면은 엄청난 건데 안 좋은 건데. 자, 아쉽네요. 네, 네. 비보를 여기서 듣다니. 자, 네. 한국공항공사가 14개 공항, 17개요? 17개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젠 14개네요. 아, 네. 14개의 공항을 관리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근무 지역을 먼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순환근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순환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작점을 어떻게 잡는지도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지역 전문 사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지역 근무하고 싶은 네. 데를 딱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왜 웃으시는 거예요? 베트남 미남 배우 같다. 좋은 거 아니에요? 베트남 미남 배우 어쨌든 미남 배우잖아요. 미남 배우면 다 좋습니다. 네네네. 뭐.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어디서부터 되는데. 시작을 할지.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티오가 한 명, 두 명 이러니까. 그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이게 것들을 좀 쉽지 않죠.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내가 서퍼 보이고 양양에서 살고 있고 와우.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7년 정도는 강릉에 계속 있으셨던 분으로서 이제 네.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알련 어떻게 있었는데 서퍼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구경을 못 해봤어요 전혀. 네. 강릉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양을 갔어야 양양을 되는데 갔으면 좀 강릉은 있지 없었어요. 않았을까. 양양까지 갔어야 되는데 국내선만 관리하면 영어 못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도 뭐- 기본 영어 성적에 대한 그 커트라인이 있고요. 이 전형 요소를 좀 이따가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영어 면접이 있을 수도 있다. 면접을 영어로요? 면접 전형 중에 영어 면접이 있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거의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그쵸. 인국공이 특히나 빡세고요. 어. 근데 공항공사도 사실 뭐 국내 공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소통하는 쪽은 사실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공항공사 뭐 아니면 관광공사 이런 쪽은 실제로 실무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는 일단 봅니다. 어허. 그럼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에서 일하셨으니까 비행기가 보통 랜딩할 때 관제탑이랑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선 비행기, 국내 비행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도 영어로 대화를 네. 하나요? 무조건. 용어 같은 부분들은 영어로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뭐 디파티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한국적인 영어로 막 하죠. 아, 디파티드 이렇게 하면서. 뭐 디파티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용어 자체가 다 영어로 돼 있어서 관제사분들도 영어 되게 빡세게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착륙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면 공항 시스템 자체가 이제 물 건너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의 다 영어로 소통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한국말로 교신하면 안 되나요? 그쵸, 그러니까 약어 자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음. 코드명 자체가 거의 도시 코드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영어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어로 보통 하는 편이고 근데 문제는 공기업들 지금 여기 뽑는 인원을 보더라도 뭐 행정직군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경영 4명, 막 회계 2명 이런 식이에요. 네. 외국어 스페인어 2명. 그러니까 이게 아예 막 세분화돼 있죠. 네, 너무 적게 뽑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필기에서 정말 별들의 전쟁이죠. 아 필기에서. 네, 그나마 인국공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공항에 대한 왜 로망이 그런지 있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공항을요? 저는. 공항공사도 같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공기업을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딱 오시면 일단 얘기하는 게 인국공, 관광공사, 코레일. 그러니까 그냥 대표 공기업들만 딱 생각하시는데 항상 1순위가 인국공이에요. 그러거나 이제 공항공사.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약간 그래도 들으면 아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오, 들으면 안다. 네. 하기야 뭔가 네임밸류가 중요하긴 하죠. 네, 네임밸류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슨 일 할지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약간 신비로운 곳인 것 같아서 약간 승무원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좀 무슨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건 있죠. 확실히. 확실히.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공항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다는 게 전 별로 없었거든요. 뭔가 우리가 그 공항을 잘 갈 순 있지만 그 내부 사정은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아니 여행이라는 그 설렘 때문에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여행은 모르겠어요. 직업 선택할 때 그 기준 자체가 요즘은 되게 많이 다양해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되게
딱 명확하게 딱 있는 건 그래도 약간 밸류, 그러니까 맞아. 인국공 네, 이게 맞아. 되게 더 큰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이름이 이 음.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큰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좀 이렇게 대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내 스펙에 갈 수 있는 건 여기 약간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편이라면 공기업은 사실 뭐 딱히 왜냐면은 필기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후천적으로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항상 인국공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항상 하셔서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공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지역농협도 같이 다룰 건데 농협은 또 이 공항공사나 인국공보다 가기가 훨씬 쉬워요. 일단은 뽑는 인원도 많고 필기 난이도도 조금 더 쉽고 이런데도 그래도 일단 막 공항공사, 인국공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공항하면 또 이제 막 유니폼 이런 거 입으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일 것 같은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사무직들은 그러니까 딱히 전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지가.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승무원을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승무원은 안 해봤습니다. 합격만 맞다. 해봤죠. 죄송해요. 승무원 그걸 많이 그때 응우예님. 많이 만나신 거지. 죄송합니다. 죄송. 아 그쵸. 에미레이츠도 만나셨고 네, 카타르도 네. 만나셨고 콘 뭐였지 그 호주 쪽에 있는 항공사들을 다 만나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헷갈렸네요. 죄송해요. 귀가 너무 빨개지셨는데요. 네. 덥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늦는 건가 봐요. 왜요? 왜냐면 승무원들은 원래 이렇게 그 텀이 길잖아요. 네네네네. 옛날에는 공항 그 기내에서 와이파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연락을 오래 안 해도 괜찮았던 거지. 왜냐면 비행을 다들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거는 있어요. 제가 뭐 지금 그 친구 누구지? 건님 선물 받으신대요. 어머, 승무원 피규어 선물하신대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주위에 이제 승무원들이랑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네. 그 앱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플라이트 넘버를 쓰면은 혹시 지금 어디 비행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그런 앱이 있던데 아세요? 모르죠. 지금 전 세계에 그 비행 편명이 어디쯤을 지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신기하다. 네, 근데 그럼- 너무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도착할지를 보겠다 약간 이런 데리러 의도인데, 가겠다? 약간 이런 의도라고는 하는데 건쌤도 많이 데리러 가셨나요, 공항으로? 멀어요. too far. 가셨나요? 아니 간 적 없어요. 한 번도요? 공항 굳이 공항까지? 그래요. 실시간 항공기 추적 가능하다고. 맞아 너무 이거. 무섭다. 나 옛날에 진짜 편했는데. 뻥친적 있다 없다. 아유 많죠. 진짜 비행 안 가는데 갔다고. 진짜? 그럼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잖아요. 다 이해해요 저희는. 어릴 때니까.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시에 남자친구 집착이 되게 심했었어요. 또야. 그 토했던 남자친구. 예전에 제가 제 핸드폰 계속 봐가지고 앞에서 우엑하고 토했다라고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그랬나요? 있어요. 네. 아무튼 되게 집착이 심한 친구였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고 24, 5 이런 데 얼마나 어려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인데. 놀고 싶어. 그럼요. 그때는 그리고 좀 안전하게 다들 왜냐면은 나중에야 막 뭐 클럽이 마약 막 소굴이 되고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네. 저희 때는 굉장히 다들 착했습니다. 음악만 들으러 가신 거죠? 그럼요. 음악 네. 듣고 진짜 즐기러 갔죠. 춤추고 막 셔플 댄스 네, 그때가 네. 딱 그럴 때였어요. 굉장히 정말 다들 춤에 열정을 불태우던 그런 때 고고장 같은 그런 정말 느낌일 때. 나는 이 춤에 내 몸을 맡기겠다. 그럼요. 춤추러 갔죠. 노래에 진짜로. 맡기- 예, 음악과 함께하는 그 느낌. 그거를 이제 느끼러 간 건데 너무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 예를 들어 뭐 파리나 이런 데를 갔다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 비행에서 이제 넘어오면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한 대여섯 시쯤 떨어져요. 네네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비행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의 뻗죠. 집에 가자마자 한 9시부터 잘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아리바이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파리 가서 안 자요. 안 놀고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자. 저는 선택적인 수면이 가능한 사람이라서 누우면 자거든요. 미리 땡겨서 잘 수 있는 거예요? 땡겨서 잤어요. 오. 땡겨서 자고 일도 최대한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체력을 아껴셨구나. 비축했죠. 정말 많이 비축하고 이제 도착해서 막 나 너무 피곤해서 나 먼저 잘게 하고 8시쯤에 나는 잔다. 하지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러고 이제 비행기 모드 하고 이제 출동했죠.
그때 굉장히 열정녀였으니 즐거웠어요. 열정녀. 어차피 저는 근데 통금이 또 새벽 3시였어요. 아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너무 긴박한 거예요. 8시부터 나가서 한 2시까지 놀아봤자 2시까지. 그쵸, 그쵸. 왕복 2시간 빼고 나면은 왕복 2시간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갈 때 때 1시간, 뭐- 올 때 아, 1시간 그치, 그쵸. 빼면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긴급했기 때문에 즐겁게 놀고 집에 와서 푹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이런 사셨네요. 트레킹, 저는 항상 좀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트레킹 해도 뭐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없긴 하죠. 비행기가. 부모님한테는 얘기 많이 쳤죠. 비행 있다. 제 아는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보수적이셔가지고 외박이 안 되니까 아예 안 돼요. 비행 갔다 하고 맞아. 남자친구 여행 가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 적이 그러니까 많아요. 유니폼 입고 막 갔다 올게요. 오 하고 맞아 이제 맞아 맞아. 유니폼 입고 다녀. 치밀해. 진짜로 치밀해야 돼요. 저희 아빠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 사람이 사람이 안 아니에요. 보시죠 이거? 시청 아, 가끔 안 보죠, 안 하시잖아요. 보죠. 절대 안 알려주죠. 이런 그래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저희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 아직도 그러신가요? 아직은 안 그러죠. 아, 이제 안 그러죠. 저희 아빠 이제 늙었죠.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남자친구랑 외박이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진짜요? 혼자 사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아 음, 죄송해요. 아, 그 아직 같이 사시는 줄 알고. 아, 시골의 자부종님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실명 언급하시면 제가 정말 힘들어요. 비행 청년은 비행 청년이었네. 비행 청년? 비행 청년이었네. 네네. 좀 늦었네요. 가서 죄송해요. 현지에서도 그렇게 놀 수 있어요? 현지에서요. 현지에서 노는 거는 실제로 그런 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인맥이죠. 인맥 장사니까 LA 같은 데는 유학생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누구의 뭐 친구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뭐 한 5대5 미팅 뭐 이런 거 어머머머머 LA에서? LA의 그 뭐지 어디 집이었는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차돌박이 집에서 아, 그 유명한 데 아니에요? 맞아요. 어. LA 그 차돌박이 집에서 차돌박이 먹으면서 미팅했던 기억이 오? 났어요. 그래서 잘 드셨나요? 잘 될 리가 없죠. 그냥 재밌게 그냥 다 같이 놀러, 이제 놀러. 놀러 그냥 간 그냥 거죠. 침묵 쌓는 느낌으로. 그럼요. 아 우리 이미도님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집에 홈 CCTV가 있는지 모르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았는데 CCTV에서 부모님 목소리가 들려서 소름이 돋았다는. 근데 그건 일부러 안 알려주신 거겠다. 야, 어머니 홈 아버지가. CCTV. 그죠? 오. 와 무섭다. 근데 어떻게? 난 보통 저거 강아지랑 고양이들 잘 지내고 있는지 설치해놓는 딸을 강아지처럼 생각을 하셨네요. 아. 그러면은 아이고 미도님 괜찮아요. 예쁜 강아지. 네, 예쁜 강아지. 혹시 오렌지 카운티 부근이었나요? 오렌지 카운티는 비싼 곳인데 거기 저희는 한인타운. 그래요? 한인타운이죠. 어, 저희는 그냥 한인타운이죠. 미국을 네. 안 가봐서 어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 저는 그거에서 봤어요. 미국 부동산 뭐 그 예능이 있거든요. 넷플릭스에. 그런 게 거기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 약간 부촌 이런 거 맞아, 보여주고. 거기 완전 부촌. 베버리 힐즈랑 같은데요? 약간 근데 오렌지 카운티가 좀 더 해변 쪽에 가깝지 않아요? 안 가봤어요. 저도 몰라요. 비싼 동네는 안 가봤어요. 저도 잘 그냥 몰라요. 한인타운이나 가고 쇼핑몰이나 가고 그리고 그냥 여행지 있잖아요. 산타모니카 비치 이런 건 갔던 것 같은데 아.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갔어요. 그렇죠 또 그거는 뭐.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빼놓을 수 없겠죠 우리 은희 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공항공사 얘기하다가 미국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건 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네, 중요한 이야기고요. 채용 분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네, 맞습니다. 좋겠거든요. 네. 일단 채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그리고 이제 일반직 중에서도 전문직이 있고 그리고 뭐 장애인 뭐 아니면 보훈직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뭐 구조 소방이라든지 보안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급, 6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6급. 네, 뭐 이 급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네, 네, 당연히 네. 이제 5급이 6급보다 월급을 더 받는 건 맞지만 아,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급수가 나눠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냥 뭐 직군의 차이인 느낌. 직군의 차이. 그래서 뭐 근무 개월수가 올라가고 열심히 호봉을 쌓으면 당연히 그 다음 급수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농협도 얘기를 할 건데 뭐 농협 같은 경우로 비교를 한다면은 5급으로 들어가나 6급으로 들어가나 같은 일을 하겠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급여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나 뭔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행장까지 노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내가 이거를 선택할 때는 좀 주의 깊게 물론 이제 그 직군만 있는 6급만 있는 뭐 소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길 지원하는 게 맞지만 네. 뭐 일반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한국공항공사 어떤 곳인가요? 차돌박이 먹으면서 소개팅 했는데요. 저는 한인타운만 갔어요. 김포공항 맛집을 추천해달라고도 하시고요. 차지원 코치님 그거 아닌데? 셀링 선셋인데 부동산 파는 거. 자 아무튼 김포공항 맛집 아시나요? 칼국수. 칼국수. 너무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가양 그 어쩌고. 네. 몰라요. 버섯.
국내산 어떻게 아세요? 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혹시 있어요? 진짜요? 가양 그럼요. 버섯 칼국수 이런 거 그래. 여의도에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좀 전문이죠. 의심되는데? 뭐요? 의심되는데? 내가 볼 때 국내 항공사 안 만나본 제가 것 그 같아요. 말 할라 했어요. 네. 스튜어드? 스튜어드 국내 한 번도 안 항공사를 못 만나봤다.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외항사만 만나봤네요. 항상 인천공항 난- 가시는 분들만 그쵸, 만나셔가지고. 그쵸. 왜냐면 공항버스 태울 수 있는 분들만 만난 것 같네요. 아 맞네. 왜냐면 김공은 그게 있어요. 승무원들끼리 기준이 인천공항까지는 조금 양심상 데리러 오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해요. 미안하죠. 미안하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데리러 오면 너무 기쁜 거지만 진짜 찐사랑이구나. 그치. 근데 뭐안 데리러 온다고 해서 삐지진 않아요. 서운하진 않아. 그쵸. 하지만 김공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깝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리고 화곡 특히 거기 바로 옆에. 그럼요. 그래서 8시가 넘어가는 경우면 일단 퇴근 시간이랑 안 겹치기 때문에 일단 이럴 때는 안 데리러 오면 약간 삐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약간 삽삽한 네.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많았어요. 막 후배들이랑 막 같이 비행하고 이제 나오잖아요. 공항 버스 나는 탈라고 이제 막 캐리어 끌고 막 이제 무거운 몸을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막 나오고 있는데 막 딱 외제차들이 축축축 써 있어요. 그러면 막 후배들이야 막 선배님 나이도 어려요 막 인하공전 막 이런 되게 예쁘고 뽀송뽀송하고 애기 같은 친구들이니까 22 막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막 애기들 이랬는데 같이 이제 걸어가다가 선배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남친과 벤츠 데리러 팍 열고 이제 BMW 팍 열고 나 혼자 이제 공항 버스 타러 가고 터덜터덜. 갑자기 좀 슬퍼요. 그러고서 이제 또 이제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빨리 자야겠어. 그리고 이제 흔들러 가는 거예요. 흔들러 이제. 가는 거. 흔들러 가는 거. 그런 클럽도 게 거의 맛집으로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안주가 뭐가 나오나? 저희 때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때는 나이트 시대예요. 후배한테 뭐라고는 안 하셨나요? 저는 너 후배들한테 어디 감히 선배가 지금 아직 버스도 못 탔는데 네가 먼저 저 가니? 예전에는 진짜 말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좀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뒷자리 태워주면 안 돼? 이러면서. 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뭐 벤 땡땡 그 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거 엄청 비싼 거요? 그래서 비 써 저도 있는 거. 이거 날개 달린 거? 저 그게 너무 좋아. 드림카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내가 갖고 싶었어요, 그거를. 근데 한 번 정도는 타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가 막 자기 남친이 뭐 막 자랑을 막 해요. 뭐 이번에 뭐 차를 뽑았는데 혹시 좋더라고요. 막 선배님 이렇게 자랑하길래 너 혹시 운전할 수 있냐고. 나중에 한번 네가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나중에 한번 태워주면 안 돼요? 진짜?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뭐 운전은 잘 못해서 이러는데 진심으로 저는 물어본 거였긴 하거든요. 진짜로? 나 태워다 주면 안 되냐고. 대박이다. 아니 자기 운전 좀 해보라고 하고 막 그랬대요 남자친구가. 타보고 싶잖아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궁금해서 저도. 한번 막 시트 좀 만져보고 싶고 뭔가 다른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다고. 맞아. 전시장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나요. 전시장? 전시장에 남루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거기 전시장 들어갈 남루에서. 때부터 입밴 당할 것 같은 느낌인 이 거죠. 밴은 무슨 이 밴이에요? 왠지 입밴 당할 것 같은 느낌? 클럽이에요? 그래. 벤틀리 매장 가면 입밴 당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잠시만요. 아니 저희 5금 6금에 대해서는 건쌤이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넘어간 거였어요. 네, 충분히 저희 설명 드렸고요. 자꾸 저희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서류 전형 이제 낼 때 지원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니까 이제 서류 전형 자체가 정성적인 평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상적인 평가가 정성. 없어요. 정성. 어머 스미마생. 죄송해요. 이제 귀가- 정성. 스미마생게도 네, 네, 네. 정성 또 정성 오시마. 데스네. 정성. 네, 정성적인 평가가 거의 없다. 그냥 즉 정량적인 자소서의 평가. 영양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좌우하지 않는다. 정성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정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를 막 대충 써가지고 탈락할 수 뭐 적부에서 심사에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자소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아요. 그쵸. 요번에 그 인국공 같은 경우는 아예 1차 서류에서 자소서를 안 써요. 그냥 가점으로만 평가를 하고 필기가 넘어가면 그때 자소서를 내는 시스템이에요. 면접을 위해서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국공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문화재재단도 그렇고 요즘 약간 추세가 어차피 자소서 처음에
거의 적부식으로만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너무 대충 쓴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차라리 필기 끝나고 음. 좀 제대로 이제 뭔가 면접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소서를 받자 이렇게 해서 아. 요즘 좀 이렇게 흐름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것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에너지 낭비도 좀 덜하고 맞아요, 아, 맞아요. 그쵸.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훨씬 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학 성적 아까 어떤 분 얘기하셨잖아요. 국내선 하면 뭐 영어 못해도 되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보신다 하셨는데 이 어학 성적 커트라인을 알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 일단 지원 자체는 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750점, 뭐 토익 이제 기준. 예, 기술직 같은 경우는 한 650점 음. 정도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네. 나와 네. 있어요. 고고익선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성적을 그대로 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 경쟁자들은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 답이 좀 빠르다. 실제로 여기 채용 공고문 잘 살펴보면은 그 환산 기준표라는 맞아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게 1000점 만점인 것 같던데. 네, 네. 그래가지고 990점, 985점, 맞아요. 980점별로 다 점수가 나와 환산 있어요. 점수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커트를 보면 뭐 인국공 같은 경우는 진짜 950 넘어야 하는 편이고 소름 돋아. 한국공항공사도 900은 넘어야지 일반 행정직은 그래도 좀 안심하고 이제 서류를 붙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 공기업이 예전에는 한 700점대만 넘어도 붙을 수 있는 게 그만큼 경쟁이 좀 덜했다면 요즘에는 경쟁이 너무 높아지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800점 정도는 넘어야 어. 네, 서류 안전하다. 가점을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건보 같은 경우도 네. 실제로 뭐 700 이상인데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 선을 보면 거의 80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기업 서류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처럼 기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토익 스피킹 뭐 그리고 한국사, 컴활, 뭐 한국어까지 요즘 포함됐고 네, 네, 거기에 네, 네. 요즘에 사조사까지 약간 갖추는 걸 약간 트렌드가 되어 있어서 필수 조건인가요? 늘어나네요. 네네. 아. 그래서 한국어까지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한국어 진짜요? 느는 건 진짜 저는 약간 이해 안 돼요. 솔직히. 한국어 네. 능력 그거요? 저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이게 뭐 비하를 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요. 그 단톡방, 그러니까 캡처 같은 거를 이렇게 봤어요. 아, 오픈 채팅방 이런 오픈 거요? 채팅방 이런 어. 걸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맞춤법 틀리시는 과장님들이 들이 좀 많으신 것 많으시는데 같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어를 통과하셨나? 그게 아니라 궁금해요. 아,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맞춤법을 틀리시는 근데 진짜 저도 약간 헷갈릴 때가 진짜 많은 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아차 싶어서 쓰는 거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틀리는 게 뭐뭐 하러 가자. 하러 가자? 뭐뭐 하러 가자잖아요. 하러 가자.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치다가 저도 씀씀이 놀랄 때 하러 가자라고 해요. 아, 그런 거는 뭐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응, 뭐 응. 돼 이런 거 응, 있잖아요. 응, 응. 그거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계좌번호, 계좌번호. 막 그런 거. 계좌번호 정말 이런 그걸 거. 그러신다고요? 진짜로요. 계좌번호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계좌번호 막 이런 식으로. 계좌번호. 뭐. 계좌번호 이렇게. 괴물괴자. 진짜 그런 식으로 약간 틀리는 분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읍니다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되게 까먹으시는 건가?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게 까먹으시는 건가? 해뜸이다 이런 거. 왜 안 돼 저거 맞아. 제가 장난으로 항상 모 작가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냈거든요. 한 번 날 잡고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선생님 혹시 이러면서 모르시는 거 맞아. 아니에요? 감기 빨리 나 이런 거. 맞아. 진짜 저것도 진짜로. OMR 카드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왜 뭐 야구야 뭐야? 그럴 수도 있죠. 왜 사람을 그렇게 전 최근에 헷갈렸던 게 언지랑 언질이었어요. 언지. 미리 나한테 언지를 줘 이러잖아요. 언지 아니에요? 기억도 안 언지를 나네. 줘. 언질이에요? 언지를. 언질 이거 헷갈려가지고 언지. 언질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낫다 저거 한글 너무 어려워요. So 감기 frustrating. 빨리 나 저거 진짜 많이 틀리시는 것 언질이래요, 같아요. 언질. 언질이었어요. 네, 언질이요. 맞아. 그래서 헷갈렸어. 언질하지 않으셨어요? 질. 엄지를 줘는 또 뭐예요? 갈수록 미모가 일치월장. 아 얼짱이 됐다는 거죠? 얼짱과 하나가 됐다는 거지 뭐. 근데 진짜 만약에 저 정도까지 틀렸다고 한다면은 뇌약한 거지.
재혁 씨, 우리 재혁님이 요즘 좀 무료하신가 봐요. 여기 맞아요. 와서 빵빵 터트리시네요. 요즘 운동 요즘 열심히 어떻습니까? 하시더라고요. 코리일 근데 어떻습니까? 저런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옛날 분들은 약간 그래도 뭐 중등 고등 교육을 다 못 왜 맞춰서 안 되는 근데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많죠. 저게 많다고? 저 그냥 밈 아니에요? 아 저런 거 많아요. 진짜 장난으로. 진심으로 저거 쓰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때요? 그 네? 방송인 완벽해. 출신으로 남자인데 완벽해요. 모든 것이 완벽한데 매번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거 저도 언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해냅니다. 근데 저는 밈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장난으로 받아들일 근데 매번 이렇게 모든 단어를 조금씩 저렇게 틀려. 말은 못할 것 같아. 내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그치. 정우성 씨가 막 그 약간 내가 유학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막 근데 정우성 씨가 막 진짜 내가 또 소잃고 뇌약관 고쳤어 이러면요. 뇌 약간 고쳤다고? 뭐야 장난이지? 약간 이렇게 장난식으로 할 것 같아. 이게 장난으로 보여? 이렇게. 아니야? 장난 아니야? 그래? 말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아. 나도 말 못할 것 같아. 외숙모가 모자를 사주셨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승모 저 미치겠네. 승모근이에요? 승모근이야 뭐야. 이제 그만할게요. 네. 네, 저 자, 엄청나네요. 공기업을 한국어 얘기, 근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회사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공기업은 여러분들 문서를 작성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실제로 공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요즘에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동해 반짝 서해 반짝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서해 번쩍이라고 하잖아. 동해 서해라고 해가지고 바다 그냥 쪽으로 바다가 그러니까 윤슬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번쩍번쩍하다. 동해가 반짝반짝. 원래 햇빛에 비칠 때 반짝 약간 그 느낌인가? 그 웨스트 사이드, 이스트 사이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장난인가? 그러니까 헷갈려. 장난인가? 진심인가? 약간 이랬어요. 원래- 지적하기 애매하지 않아요? 네, 애매해서 동해 반짝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의미로 알았나 보다. 그러니까 동해에 갔다가 서해에 갔다가 이런 걸 알았나 보다. 그것도 근데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쵸. 약간 그 번개맨처럼. 번개처럼.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한국어 중요하고요. 아, 또 정말 공기업이 중요하네요. 또 네. 중요한 게 NCS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NCS 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공항공사? 제가 알기로는 엄청 높습니다. 높은 걸로 엄청 알고. 높아요. 네. 엄청 높아요. 경쟁이 높은 곳일수록 난이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여기 전공 필기도 워낙 어려워서요. 과거 사례들 살펴보니까 뭐 NCS 문항 같은 경우 50문항 나오는데 60분 주고. 근데 그 50문항 60분인데 A4용지 한 페이지당 한 문제. 자료 해석 문제나 이런 필생 유형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문제당 1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엮어져 있는 문제는 하나에 뭐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 인바스켓 뭐 그런 유형 같은 경우는 진짜 길어요.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리고 이런데 사악한 거죠. 네, 너무한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죠. 정말 최선 다하고 엉덩이 붙이고. 윤중혁 쌤처럼 공부하셔야죠. 근데 요즘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독해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이 빠르게 따라- 읽고 문해력이 약간 이제 떨어지니까. 읽고 빠르게 읽고 빠르게 그 주요 중심 포인트들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NCS마저도 양치기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시중에 나온 책들 사가지고 보는데 대부분 다 그냥 2-3줄짜리 문제 이런 것들. 양치기로 하는 경우는 아마 이 공항공사 문제를 만나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편법으로는 안 된다. 네. 박세형이 뭐예요? 박스형 이동식 카메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박세형이, 그러니까 이동식 카메라인데 이동식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SUV란다. USB 이렇게 꽂으면은 이동식 디스크 써 있어가지고 이동식 이동식 씨 이동식의 잃어버리신 디스크. 공식의 디스크? 그러니까 밈인지 진심인지 헷갈린다니까. 그거는 밈이겠죠. 옛날에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긴 진짜 진짜 USB가 나온 지 있대요. 얼마 안 됐을 때. 네, 진짜 있대요. 난 정말 모르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필기 준비를 하고 면접 전형으로 넘어갈 텐데 면접은 또 어떻게 면접 전문가시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항공사가 면접이 실제로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기가 어렵다는 거죠. 걸려지는구나. 네. 거의 다 걸러지는 그런 편인데, 공항공사도 아마 어학 면접이 있었던 걸로 네, 기억을 맞아요. 해요. 영어 면접. 영어 면접.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디님의 너무 하시네요. 생각보다 단디님이 너무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세대주님이신데 맞아요. 어쨌거나 네. 영어 면접의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습니다. 솔직히 영어 면접 준비하실 시간에 역량 면접 그리고 구조화 면접 되게 빡세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항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 대한 관심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안전공항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이런 부분들이 요즘 가장 화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 보통 PT 면접, 토론 면접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보통 SOC 중에서 공항공사랑 인국공이 조금 빡빡한 편입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뭐 적합도를 보는 건데 생각보다 경쟁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적게 뽑으니까 필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배수를 많이 뽑을 수밖에 없어서 공항공사는 근데 진짜 면접 준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뭐 준비 안 할 게 없네요. 저는 이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 예전에는 필기 시험에서도 나왔고 지금 뭐 면접에서 약간 물어본다고 하는데 그 공항 관련해 가지고 용어들도 물어본 경우가 물어보죠. 있다고 해서 물어보죠. 아니, 전 어떻게 막 예를 들면 랜드사이드, 에어사이드 뭐 이런 단어 저는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땅이랑 뭐 공기 뭐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해? 그 땅이랑 공기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전도 그렇고 꽤 많은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산업군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공항공사나 인국공은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너무 좋아서 가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환상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가 실제로 어떤 곳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지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다 보니까 면접에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사실은 뭐 기사에서 나오는 그런 전문 용어, 이론 지식 같은 것들도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답을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 태도만 좋으면 붙어요. 맞죠. 아니 솔직히 일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제가 해봐야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준비를 못했던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앞으로 네.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적인 부분만 좀 백업이 되면 괜찮은데 다들 이제 그걸 말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막 스스로 막 멍청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이 많으셔서 멘탈 관리가 특히나 중요하네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태도를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공항 근처 살면 유리한가요? 하셨는데 그거는 블라인드라서 주소 어차피 안 보일 텐데. 주소도 안 보이고 순환 근무라서 그냥 뭐 면접 때 말하긴 좋지 않을까요? 아. 출근 5분입니다. 새벽 근무 늘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자네 순환 근무라 제주도 갈 건데 막 이러면 그러면 항상 5분 거리에 있는 살겠습니다. 집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재롱둥이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면 된다. 좋아하죠. 네. 그럼요. 다음으로는 우리 최지영님의 예상을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농협까지 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지역 그럼요. 농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이랑 다른 곳인지 아니면 같은 곳인데 그냥 지역에 있는 건가요? 그 같다고 해도 같은 거고 다르다고 해도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설명할지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협 자체가 시작한 가장 큰 단위는 단위 농협 조합이라는 거기서 시작을 해서 맞아요. 범농협중앙회라는 것이 생긴 거고 오. 중앙회 예하에 농협은행 같은 것들이 또 생긴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회 예하 이제 큰 지주사들 개념으로서 농협들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역 단위의 조합 개념으로 아직도 농협이 있는 곳들이 많죠. 조합원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조합장 선거도 했더라고요. 어디서요? 조합장 선거했는데 출마했나요? 아니요, 그 기사를 봤어요. 아, 그 기사를. 사고가 나가지고 아. 네, 다치셨다고 맞아요. 차가 쳐들어와가지고 봤습니다. 조합장이 짱이죠. 네, 조합장이 그럼요, 짱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 시중은행에 비해서 뭐 취업 난이도가 다른 게 있을까요? 이게 높다면 높고 낮다면 맞아요. 낮은 것 또 같아요. 그게 또 뭐예요? 이게 그게 애매하게 필기랑 이게 그러니까 서류 기준으로는 아주 난이도가 낮죠. 블라인드니까. 서류 기준. 블라인드니까 사실 뭐 큰 스펙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근데 그 어렵다면 어렵고 높다면 높은 건데 NCS는 조금 더 주요하게 보죠. 시중은행에 비해서. 근데 사실 뭐 시중은행은 NCS만 보는 게 아니라 전공도 보고 네, 네. 상식도 보고 디지털도 보고 관련 스펙도 보고 한다면 지역농협은 NCS랑 농업 상식만 보기 때문에 NCS만 파시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보통 이제 시중은행은 어느 정도의 스펙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네, 보거든요. 네, 네,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전문학사고 예체능이고 그래서 아예 취업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도전을 해 보실 수 있는 곳이 또 지역 농협이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는 좀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다른 NCS를 보는 기업들보다는 아까 말했던 공항공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훨씬 더 편한데
이게 지역 단위로 뽑기 때문에 항상 서울이 제일 이게 경쟁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좀 어렵고 지역으로 좀 내려갈수록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수월, 낮아지고 네, 그런 하다.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이제 난이도 측면도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래서 순환 근무야? 아, 그래서 어디 배치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뭐 농협 은행으로 일단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진짜 전국 단위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자 장점인데 네. 반대로 지역 농협을 지원을 하면은 거기. 그 지역 단위 조합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서울 원예농협 네. 이런 데를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그 원예농협이 위치해 있는 그 지역 근처에서만 한 6개 지점만 계속 맞아요. 보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뭐 어디 한 군데 짱박혀서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죠. 아주 좋죠. 아주 좋죠. 나는 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쵸. 그쵸, 근데 그쵸. 또 단점은 근데 갔는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쵸. 얘도 안 나가고 나도 안 나가. 그럼 평생 그렇게 같이 가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나랑 안 맞는 분들이 유독 많은 지역이 계속 있어야죠. 계속 봐야죠. 그리고 가족 같은. 그리고 또 이거 까는 거 아닌 까는 건가? 이게 약간 이제 까줘야 옛날에 돼.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잠깐 있었을 때 이제 축산 농협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급을 줘야 되는데 좀 약간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 우유를 진짜로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지 이제는 않죠. 그렇지 예, 않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다. 그렇구나. 그만큼 약간 독립되어 있는 체계다. 여긴 독립법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낫다. 맞아요. 따로 떼어서 가야 그래서 되나? 이제 지점 바이 지점이라는 게 너무 큰 게 바로 농협입니다. 그럼요. 그럼 소문도 많이 났겠다. 자기들끼리 이제 오픈 채팅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어디 괜찮고 저기 어디 지역 뭐 어디 있고 막 맞아요. 이런 근데 이건 거. 상호금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지역 농협이 좀 덜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이제 막 이렇게 상호금융들이 막 있잖아요. 수협, 뭐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다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인지도나 그리고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맞아요. 지역 농협이 제일 그래도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중앙에서도 같습니다.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 나가기도 하니까. 맞아요. 아, 그래요? 수협은 생선을 줬겠네요. 그러면 생선 좋은데. 가능성 있죠. 진짜로? 나 생선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은행 중에 가장 일하기 좋은 것은 수협이에요. 수협이요? 왜요? 은행 중에 수협은행이 정말로 약간 좀 영업 압박도 제일 좀 덜한 것 같고 근무했던 분들의 평도 제일 좋고 그리고 제일 너무 중요한 안 뽑아요. 안 제일 나가는구만 좋아서. 잘 안 맞. 제가 아시는 한 분은 이제 수협은행에서 텔러로 이제 처음에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으로 다시 우리은행에 신입으로 들어왔었던 분이 있어요. 우와, 근데 우리은행의 그러한 프레셔를 느껴놓고 다시 퇴사해서 수협은행 행원으로 다시 들어간 분이 있어요. 오 대박이다. 잘 돌아갔네요. 네, 잘 오마카세 먹고 싶네요. 그럼 채용 직무는요? 채용 직무는 보통 이제 일반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영농 지도가 있고요. 근데 영농 지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일반은 그냥 일반 행원이랑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농협은 조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에 대한 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물고기를 그리셨네요. 네, 이제 농민들의 이제 교육이라던가 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 영농 지도라던가 여러 가지를 하고요. 그 농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업 농협에서는 은행도 있고 그 밑에 농협 무역, 뭐 하나로 마트, 농협 홍삼 등등등 너무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계열사마다 다 좀 뽑는 기준도 또 다르고 블라인드인 것도 있고 살짝 블라인드가 아닌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블라인드가 조금 덜한 곳은 전공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필기는 좀 자신 없는데 이런 스펙적인 요건은 좀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거나 그래서 이 채용 시스템만 좀 잘 보셔도 좀 유리하게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그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들어보면은 이제 뭐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재고 납품 반납해 그러길래 뭐 어디서 그러면 지금 하나로마트 캐셔로 있어 약간 이런 맞아. 경우도 있고. 차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행사 있거나 농민분들을 위한 막 이런 막 뭐 김장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차출도 많이 되시고 진짜로. 약간 상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요구가 되는 편이에요.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그럼요. 힘쓰는. 그래서 실제로 막 이렇게 있어도 막 이거 와이파이 이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거 물어보러
쪽으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동사무소 같은 느낌으로. 뭔지 알 것 같아요. 친숙한. 주민센터 맞아요. 급이네요. 근데 아예 고향 출신이면 또 그게 또 좋을 때도 많대요. 그쵸. 그렇죠. 어디 아는 어르신 나오고. 고객이 오도 아 그 집 셋째 아들 막 이런 식으로 오. 약간 영업하기도 쉽죠. 진상도 그러니까. 덜하고. 그렇죠. 왜냐면 동네 다 소문나니까 창피 당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렇구나. 그래서 좀 이제 태도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봐요. 지원농협은 스펙적인 요소보다는 진짜 이런 대민 지원 업무들을 많이 할 수 있는가, 이런 좀 공정성 그리고 공익성 이런 가치를 좀 중시하는가 이런 걸 좀 많이 봐서 면접 볼 때 사실 태도적인 부분 정말 많이 아 중요합니다. 진짜요? 그럼 이제 서류 지금 받고 있는데 서류 평가 기준은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게 있어요? 좀 더. 가점이 솔직히 많이 작용을 하지 않고요. 사실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보고 서류 하고 나서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바로 그 인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키워드가 일치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 범농협과 일치를 하는지를 많이 봐서 자소서를 되게 잘 써야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 음. 어떤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원 동기, 그리고 앞으로 입사해서 뭘 할 건지, 뭐 협업에 대한 항목, 그리고 이제 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항목,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조직에서 뭔가 잘 희생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농협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쓰시면 됩니다. 네. 항목이 들어보니까 공기업이랑 거의 비슷한 것 그냥 같아요. 공기업 수준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공기업 돼요. 같은데요, 그냥? 그러면- 농사 용역을 뽑는 거라고요?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지원해볼까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아. 그래서 일단 붙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거에 이해도가 그쵸. 또 그렇기도 하고 이제 행정을 생각하시고 오셨던 분들한테는 안 맞는 거죠. 여기는 영업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영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면접 때 영업 관련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요, 주장 면접이랑 인상 면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농업 상식 이런 거 물어보고요. 아, 앞으로 농업 농업 뭐 예를 들어 농가 소득 뭐 연 5천 이상을 넘기기 위한 방안, 뭐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건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는 진짜 그냥 성향 이런 거 물어보고 끝나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 인터넷 찾을 수 있는 거냐. 이모작, 삼모작, 반복 막 이런 거 물어볼까 맞아, 봐. 농번기 때 뭐 이런. 예를 들어 막 뭐 홍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뭐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좀 다 현실적인. 네, 정리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오늘 되게 충실한 것 같아요. 알차게 했죠. 아유, 알찼죠. 초반에만 살짝 잠깐 어마어마했죠. 길을 잃었다가 아, 근데 되게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그건 또 그래요. 근데 그래요? 그럼요. 어떠셨어요? 아유, 그럼요. 필요한 내용이었죠. 그럼요. 오늘 약간 우리 컨셉이 좀 전문적인 이미지로 좀 그런 컨셉 가지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 너무 약간 흔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마음이 흔들렸나요? 그럼요. 네. 약간 어스페이크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네, 59분이네요, 벌써. 네, 여기까지 해서 그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만해요, 이제. 한국공항공사랑 지역 농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끝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둘 다 이제 채용이 시작이 서류를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넣어보시길 바라고 저희 방송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겠죠? 도움 아유, 됐겠죠. 어마어마했겠죠.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겠죠? 네, 그죠? 공항 근처에 뭐가 맛있는지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일 오후 5시에 찾아오니까요. 언제든지 함께 생방송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내일 저희 마라니 좋으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셋이 다시 나오거든요. 맞아요. 다른 텐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나와서 그때는 이제 저희가 상황극도 할 거고 열정적으로, 네, 네. 연기도 많이 할 거니까 그럼요. 내일도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빠. 자빠.